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파일 321바이트의 스킬.md 10줄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엔트로픽 직원이 직접 만들어서 올렸고 요즘 클로드 코드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킬 이름은 ELI5, Explain Like I'm 5, 즉 5살한테 설명하듯이 라는 뜻입니다. 클로드 코드에서 /ELI5 뒤에 주제를 넘기면 이렇게 복잡한 주제를 그림 한 장짜리 HTML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화제가 되냐면요. 모르는 주제를 AI한테 그냥 물으면 답은 보통 긴 문단과 분릿으로 돌아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는 눈높이입니다. 내가 용어를 이미 안다고 가정하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데? 하고 다시 묻는 왕복이 시작되고 또 읽다가 지치게 됩니다. 형식도 복불복이에요. 쉽게 설명해줘, 그림으로 보여줘를 매번 직접 적어야 하는데 같은 문구를 써도 어떤 날은 표가 나오고 어떤 날은 열문단이 나옵니다. 이 스킬은 그 문제를 뒤집습니다. 읽는 설명을 보는 설명으로 바꾸는 거죠. 그것도 코드 한 줄 없이 지시문 한 장으로요. 이걸 엔트로픽 직원이 단 10줄로 해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된 겁니다. 이 스킬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주소를 보시면 엔트로픽 저장소에 클로드 플러그인 커뮤니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엔트로픽에서 실제 관리하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 폴더가 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스킬 같은 경우는 ELI5라는 폴더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5일 전에 커밋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엔트로픽 직원이 5일 전에 커밋을 하고 내용을 작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에 들어가면은 스킬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도 했고 그리고 플러그인 작성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커밋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이 스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2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줄을 2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설명을 할 때 HTML 아티팩트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HTML 아티팩트에는 사진들을 넣고 단어들을 조금만 넣어서 라는 내용으로 이 스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아규먼트 부분은 우리가 던지는 프롬프트의 내용들이 아규먼트 쪽으로 들어가서 토픽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스킬에 대한 내용의 아키텍처는 이 2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보시면 스tat 수가 20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공식 마켓인가? 공식 플러그인인가? 라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클로드 플러그인 오피셜이라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 오피셜 저장소 같은 경우는 스타가 34,000개죠. 그래서 이게 공식 플러그인 오피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가지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차이는 간단합니다. 플러그인 이름 뒤에 커뮤니티냐 오피셜이냐 이 차이예요. 공식 마켓은 클로드 코드에 기본으로 잡혀 있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보면 클로드 플러그인 오피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ELI5 커뮤니티를 쓰려면 별도의 설치 명령으로 직접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엔트로픽 직원이 만들어서 엔트로픽 저장소에 올렸지만 마켓플레이스는 다른 겁니다. 설치 식별자는 ELI5 골뱅이 클루드 커뮤니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하신 거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요 2줄만 프롬프트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위에는 마켓플레이스를 추가를 해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ELI5라는 스킬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비교군을 위해서 ELI5를 실행하지 않고 클로드 코드에서 프롬프트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방식을 알려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핵심 내용으로 에이전트 루프, 그리고 모델, 권한, 컨텍스트 관리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 자체가 자세하게 내용을 주고 있기도 하고 처음 보면은 잘 모를 만한 용어들도 사용을 하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용어들을 모른다면 다시 한번 더 물어봐서 용어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베드락이나 버텍스 이런 부분도 클라우드를 잘 모른다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ELI5 스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이제 슬래시 ELI5라고 해서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 ELI5 스킬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이 옆에다가 이제 클로드 코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방식을 알려줘 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HTML 설명을 만든다 라고 나와 있고, 이제 그림 위주의 글자는 적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5살짜리 버전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해 준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HTML 파일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HTML 파일을 들어가 보시면 간단하게 그림 위주, 그리고 글씨는 정말 최소화돼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루프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도 있고, 도구에 어떤 것들이 있고, 권한, 보안 내용들이 있네요. 그냥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던졌을 때 프롬프트랑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루프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루프에 대한 표현을 요 그림 4개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클로드 코드에 대해서 이해가 적은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그림들만을 통해서 쉽게 대략적인 구조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 위주로 설명을 한다는 게 이 스킬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왼쪽은 이 모든 내용들을 읽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오른쪽은 보기만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이고, 요즘 만든 스킬들이 대부분 이제 내용들이 길지가 않고 짧은 이유들이 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스킬은 사실 뭐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지시문이잖아요. 지시문 같은 경우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모델한테 요청했을 때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킬을 언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개발 동료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도입한 클로드 코드 그게 뭐예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할 때 기획팀, 마케팅팀, 운영팀은 여기에 대한 지식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이나 깊이 수준이 다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때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신입 온보딩 첫날입니다. 보통 신입분들이 오면은 아키텍처 문서 한 50장 엄청나게 긴 글을 던져주면서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보라고 전달하죠. 근데 사실 많은 글들을 읽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는데도 어렵고 회사마다 용어들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한 아키텍처 그림을 던져주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가 발생한 다음날 회의록 작성을 하고 타임라인도 복잡하고 그뿐만 아니라 비개발 조직도 같이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회의록 대신에 우리가 이 장애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키텍처나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듣는 사람의 눈높이가 나와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가장 큰 공통점 하나고, 인간은 글씨나 어려운 용어로 1시간을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한 그림 한 장으로 이해하는 게 빠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엔트로픽 팀에서도 팀 내 공유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니까 한번 부담 없이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쓰시기 전에 2가지 정도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스킬이 정확성을 검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스킬이 고정하는 건 눈높이와 형식이지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림이 그럴듯할수록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틀린 내용도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공유하기 전에 원본이랑 한번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보시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물이 HTML이라는 점인데요. HTML 파일을 그대로 슬랙이나 노션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려면 이미지 캡처를 뜨거나 파일째 보내는 별도의 단계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완성된 공유 문서가 나온다가 아니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이 확실히 낫다 정도이지 너무 높은 기대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